2025년 3월 법원 경매장이었습니다. 8억 7천만 원. 낙찰입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김정민은 멀리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14억에 산 상가가 8억 7천에 팔렸습니다. 5억 3천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3년 2월 서울 송파구 아파트 거실이었습니다. 김정민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8세. 어제까지 교사였던 남자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탁자 위에 명예퇴직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그 옆에는 통장이 있었습니다. 퇴직금 3억 5천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어요. 아내 영희가 차를 내왔습니다. 57세. 30년을 함께한 아내였습니다. 응.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정민은 32년간 국어 교사였습니다. 서울대 국문과 졸업, 교육학 석사, 강남 명문고에 발령받았습니다. 26세 때였습니다. 첫 출근 날을 기억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분필을 들었습니다. 40명의 학생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민 선생님입니다. 그 인사가 22년을 이어졌습니다. 매일 새벽 6시 기상 7시 30분 출근.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무결근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질문하고 사유하고 실천하라. 그것이 김정민의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딸은 대기업 과장, 아들은 의사. 자랑스러운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등록금, 유학비, 결혼자금. 모든 것에 돈이 들었습니다. 송파 아파트 12억이 전부였습니다. 다행히 대출은 없었습니다. 퇴직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48세 남자가 보였습니다. 흰머리, 주름. 나는 누구지? 22년간 김정민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닌데 누구입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3억 5천만 원. 연금은 월 200만 원. 빠듯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경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은퇴 후 재테크. 저금리 시대 적극 투자 필요합니다. 화면에 부동산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신도시 상가는 안전하면서도 고수익. 김정민은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그날 저녁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민아, 나 수철이야. 박수철. 같은 학교 수학교사. 20년 동료였습니다. 수철아, 잘 지내? 응. 너 요즘 뭐해? 그냥 집에 있지.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말이야. 좋은 기회가 있어. 김정민의 귀가 열렸습니다. 세종시 학원 상가에 투자했거든. 교사 출신한테 딱이야. 수익은? 월 280만 원 들어와. 이자 빼도 100만 원 남아. 김정민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세종시는 지금 대박이야. 공무원 계속 들어오고 인구 50만 시대래.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월 280만 원. 매달.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학원 상가. 세종시. 교육 투자. 교육은 투자다. 평생 믿어온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인터넷을 켰습니다. 세종시 인구 50만 전망. 교육도시 세종 학원가 활성화. 제2의 강남 부동산 급등. 희망적인 기사들이었습니다. 이거다. 수철에게 전화했습니다. 나도 알아볼까 해. 잘 생각했어. 내가 계약한 부동산 소개해 줄게. 이민호 팀장.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고민은 짧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 상가에 관심 있어서요. 언제 뵐까요? 이번 주 가능할까요? 목요일 어떠세요? KTX표를 예매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목요일에 세종시 다녀올게. 왜요? 학원 상가 투자 좀 알아보려고.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왜? 우리가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수철이가 성공했대. 걱정 마. 하지만 그냥 알아보기만 할게. 하지만 김정민은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전날 밤이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이면 세종시입니다. 상가를 볼 것입니다.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잘하는 걸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기회야. 교육 투자니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울역 KTX 승강장 김정민은 10시 출발 열차를 탔습니다. 1시간이면 세종시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김정민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세종시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30만 공무원 시대, 교육특구 지정 학원가 활황. 읽을수록 확신이 커졌습니다. 세종역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한 역사였습니다. 새 건물 냄새가 났습니다. 김정민 선생님이시죠? 40대 중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세련된 인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민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차로 안내해 드릴게요.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차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선생님, 교사 출신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22년 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럼 교육에 대해서는 전문가시겠어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이민호가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이 그래프 보세요. 세종시 인구 증가율입니다. 화면에 우상향 곡선이 보였습니다. 연 7%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3040대 고학력층이 주축이죠. 교육열이 높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민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게다가 온라인 교육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요. 오프라인 학원 수요는 계속 늘 겁니다. 김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육타운에 도착했습니다. 새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깨끗한 도로, 넓은 인도. 저기가 선생님께 보여드릴 상가입니다. 15평짜리 상가였습니다. 1층 로드샵, 유리창이 넓었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내부는 깔끔했습니다. 하얀 벽, 밝은 조명, 학원하기 좋은 구조였습니다. 위 두 개 호수 합치면 30평입니다. 가격은요? 호당 7억입니다. 총 14억이죠. 김정민의 숨이 멎었습니다. 14억. 큰 돈이었습니다. 대출은 가능한가요? 75%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3억 5천만 원만 있으시면 됩니다. 정확히 퇴직금 액수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민호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보수적으로 평당 18만 원 잡겠습니다. 15평 두 개니까 월 540만 원이죠. 대출이자는요? 월 300만 원 정도입니다. 순수익이 240만 원이에요. 김정민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세종시가 활성화되면 평당 22만 원도 가능합니다. 그럼 월 660만 원이죠. 660만 원.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기회 흔치 않습니다. 이민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교육 전문가이신 선생님께 딱 맞는 투자예요. 그 말이 김정민을 흔들었습니다. 교육 전문가 22년 정체성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세종시 상가 투자해볼까? 영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4억이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인데요? 월 240만 원씩 들어온데 나중엔 더 오를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부동산 투자 해본 적 없잖아요. 교육 투자야 내 전문 분야라고. 그래도 며칠간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김정민은 계속 설득했습니다. 영희는 계속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영희가 물러섰습니다. 정말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김정민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2023년 4월 15일이었습니다. 세종시 부동산 사무실.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민호가 말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김정민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잘 결정하셨습니다. 통장에서 1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계약금이었습니다. 중도금 2억 5천만 원도 곧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계약했어요. 정말이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네요. 걱정 마, 잘 될 거야. 그날 밤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도 이제 건물주야. 영희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김정민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우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잘한 걸까?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잘 될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내일부터 12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2024년 2월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가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불안한 꿈을 꾸었습니다. 2024년 2월 15일이었습니다. 준공식 날이었습니다. 김정민은 세종시로 향했습니다. 10개월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상가가 완성되었습니다. 현장은 화려했습니다. 풍선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축하 화환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민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정민은 열쇠를 받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상가 문을 열었습니다. 새 건물 냄새가 났습니다. 깨끗한 타일, 밝은 유리창,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여기서 학원하면 대박이겠어요. 옆에 있던 다른 투자자가 말했습니다. 김정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딸에게 보냈습니다. 우와, 좋다. 축하해요, 아빠. 답장이 왔습니다. 김정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에 임대 의뢰를 넣었습니다. 깨끗한 학원상가, 1층 로드샵, 즉시 입주 가능. 광고를 올렸습니다.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도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이면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직 학기 중이라 그런가?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요즘 학원 경기가 좀 안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임대료를 조금 낮춰보시는 게 평당 20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공실이었습니다. 매일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연락이 올 때마다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보험 세일즈 전화뿐이었습니다. 대출이자가 나갔습니다. 300만 원. 저축에서 빼서 넣었습니다. 영희가 물었습니다. 임대 안 되고 있어요? 곧 될 거야.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4월이었습니다. 김정민은 직접 세종시를 방문했습니다. 교육타운을 걸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학원 상가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비어 있었습니다. 입주자 모집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왜 이렇게 빈 곳이 많죠? 일시적 현상입니다. 곧 나아질 겁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김정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5월이었습니다.
임대료를 대폭 낮췄습니다. 평당 15만 원. 예상 수익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수철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철아, 너는 임대 잘 되고 있어? 응, 뭐 그럭저럭. 목소리가 어두웠습니다. 너도 힘들어? 조금.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5월 이자 300만 원이 또 나갔습니다. 6월 초였습니다.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영어학원인데요. 한 개 호수만 계약하고 싶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평당 12만 원이면 어떨까요? 12만 원. 예상의 절반이었습니다. 김정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계약했습니다. 한 개 호수에서 월 180만 원. 대출이자는 300만 원. 매달 120만 원 적자였습니다. 6월 밤이었습니다. 영희가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한 개만 더 임대되면 괜찮아. 언제 되는데요? 모르겠어.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실패를. 내가 잘못 판단했나 봐.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어떡해요? 버텨보자, 조금만 더. 하지만 김정민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7월, 8월이 지났습니다. 나머지 호수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매달 120만 원씩 적자가 났습니다. 저축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영어학원 원장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학생이 안 모여요. 임대료 좀 더 깎아주시면. 김정민은 고민했습니다. 깎아주면 적자가 더 커집니다. 안 깎아주면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평당 1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월 수익이 1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적자는 150만 원이 되었습니다. 9월이었습니다. 영어학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다시 두 호수 모두 공실이 되었습니다. 매달 300만 원 적자. 저축이 바닥났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대출이자가 연체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10월이었습니다. 임대료를 평당 10만 원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상가 매각을 시도했습니다. 14억에 산 것을 12억에 내놓았습니다. 매수자가 없었습니다. 11억, 10억으로 계속 낮췄습니다. 여전히 팔리지 않았습니다. 11월이었습니다. 3개월째 이자를 연체했습니다. 은행 여신팀에서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경매 신청합니다. 김정민은 무릎을 꿇고 사정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집 팔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12월 5일이었습니다.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문. 그 종이를 들고 김정민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영희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평생 모은 거. 김정민도 눈물이 났습니다. 22년 교직, 성실한 인생 한 장의 종이로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김정민은 혼자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25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란 집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도 팔아야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질문에 답이 없었습니다. 교육은 투자라고 믿었는데. 하지만 부동산 투자는 달랐습니다. 교육 전문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영희가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여보, 들어와요. 추워요. 미안해.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김정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49세 겨울 김정민의 인생에서 가장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김정민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12월 말이었습니다.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김정민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 함께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영희가 김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함께니까. 작은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매장, 집 매각, 그리고 새로운 삶. 김정민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끝이 어디일지.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맞이해야 했습니다. 2025년 1월 15일이었습니다. 법원 경매장. 김정민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첫 번째 경매였습니다. 감정가 14억, 최저가 11억 2천만 원. 입찰 개봉하겠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김정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입찰자 없음 유찰입니다. 망치 소리. 김정민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왜 아무도 2월 20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경매. 최저가 9억 8천만 원. 또 유찰이었습니다. 입찰자 없음. 김정민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송파 아파트를 금매로 내놓았습니다. 12억 집을 11억에. 하지만 팔리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체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3월 18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경매. 최저가 8억 4천만 원. 법원 경매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투자자들, 학원생들, 구경꾼들. 김정민은 구석에 섰습니다. 입찰 개봉하겠습니다. 담당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8억 5천만 원, 두 번째 8억 6천만 원, 세 번째 8억 7천만 원. 최고가 입찰자 8억 7천만 원 낙찰입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김정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14억이 8억 7천으로 5억 3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8억 7천에 낙찰됐어.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대출은? 10억 5천이 남았어. 집을 팔아야 해. 영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5년을 산 집을. 김정민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송파 아파트가 팔렸습니다. 11억. 대출 잔금 1억 8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남은 돈 9억 2천만 원. 세금과 이사비를 빼니 9억이 남았습니다. 퇴직금 3억 5천만 원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1년간 낸 이자와 적자 약 4천만 원. 총 손실 약 4억. 손에 남은 것 9억. 이사 날이었습니다. 25년을 산 집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아이들 방, 거실, 부엌. 모든 곳에 추억이 있었습니다. 영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요. 문을 닫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세종시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0만 원, 10평짜리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54평에서 10평으로 짐을 풀었습니다. 가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을 버려야 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 둘이면 충분해.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0세가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경비를 알아봤습니다. 나이가 많으시네요. 거절당했습니다. 청소 일도 알아봤습니다. 경력이 없으시네요. 또 거절당했습니다. 학원 청소 광고를 봤습니다. 새벽 5시 출근 월 140만 원 전화했습니다. 해보시겠어요? 네.
다음 날부터 출근했습니다. 22년 교단에 섰던 교사가 이제는 책상을 닦았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학원에 도착했습니다.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교실을 청소했습니다. 학생들이 앉았던 책상, 칠판, 교탁,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중학생을 만났습니다. 아저씨 선생님이세요? 아니야, 청소하는 사람이야. 근데 말투가 선생님 같아요. 옛날에는 선생님이었어. 우와. 그런데 왜 여기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학생이 가고 나서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영희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 시급 9,860원 하루 6시간. 주 5일. 월 100만 원. 두 사람 합쳐 240만 원. 월세 60만 원 빼면 180만 원.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살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8월이었습니다. 학원 원장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논술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저요? 내 학생들이 선생님 말투 좋다고 하더라고요. 주 2회 2시간씩 시급 3만 원 드릴게요. 월 96만 원 추가 수입.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 다시 학생들 앞에 선다는 것. 첫 수업 날이었습니다. 6명의 중학생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민 선생님입니다. 22년 만에 다시 하는 자기소개 떨렸습니다. 오늘은 논술에 대해 배워봅시다. 학생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재밌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나는 여전히 교사구나.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50세. 다시 교사가 되다. 14억을 잃었다. 집도 잃었다. 하지만 아직 나는 교사다. 학생들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구인지 다시 알았다. 돈은 중요하다. 하지만 정체성은 더 중요하다. 나는 김정민 국어교사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다른 학원에서도 제안이 왔습니다. 우리 학원에서도 가르쳐 주세요. 3개 학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 6회 12시간. 월 288만 원. 청소와 경비까지 합쳐 월 500만 원. 영희도 카페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월 200만 원. 합계 700만 원. 여유로워졌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봄이었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왜 세종시로 이사하셨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집 팔았어. 투자 실패했어. 14억 날렸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아서. 아빠가 짐이 될 리 없잖아요. 딸이 울먹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빠는 지금 행복해. 네. 학생들 가르치고 있어. 다시 교사가 됐어. 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고 있는 거 맞죠? 맞아, 우리 잘 살고 있어. 14억 없어도 14억 있을 때보다 더 잘 살아. 왜? 당신이 웃으니까, 그리고 내가 다시 교사가 됐으니까. 영희가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내가 고마워. 돈은 잃었지만 자신을 찾았습니다. 큰 집은 잃었지만 평온을 얻었습니다.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진실이 남았습니다. 김정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일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잘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